그리고 태원아사 지우 양악하시며, 그리고 이제 이윽고 태원 땅을 닦아서 악양에 이르게 하셨으며, 악양 땅, 거기 아마 지명은 여기 다 웬만한 건 나올 거. 태악, 악양 바로 나오네요. 호기하고 그 다음에 열양 그 바로, 그러니까 기산하고 양산 그 아래쪽에 그 이르게 하셨으며, 근데 여기서 닦았다라고 하는 수라고 하는 뜻은요, 인곤지 공이 수지야라 이렇게 돼 있죠. 곤의 일로 인하여 그죠, 닦았다라고 하는 것이라. 그러니까 여기서 특히도 이제 아버지가 치수 사업 조금 잘못한 것에 대해서 이제 재정비했다, 아마 이 뜻이 더 강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원이라, 태원이라 할 때 원이라고 하는 것은 넓은 평원을 원이라 하니 지금의 하동로 태원부가 이곳이라. 그 다음에 악양의 악이라고 하는 것은 태악이라. 그 줄의 직방직편을 보면은 기주는 기산진왈 곽산이라 하고, 그러니까 진산을 자 곽산이라 하고, 지리지에 보면은 곽태산이 곧 바로 태악이니 제 하동군 그 다음에 채현동이라, 하동군의 채현의 동쪽에 있다고 하느니라. 지금의 진주 과급이라. 산의 남쪽은 바로 양이라 하니, 산의 남쪽을 그저 햇빛이 비치는 것이고 하니까. 그리고 산이라고 하는 것은 진산 개념은 기본적으로 자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바람을 막는 곳이죠. 이를테면 우리 수도 서울 같은 경우가 저 북한산, 백악을 저 경복궁 같은 경우를 진산으로 삼는 이유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바람을 막아주고, 찬바람, 겨울에 찬바람 막아주고, 그 다음에 햇볕 잘 받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산의 양지 쪽이라 그러고 하는 것은 바로 남산, 남쪽 개념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악양현 땅이라, 악양현 땅이니 요지소도라, 바로 요임금의 도입지라. 양자운이 양자운, 여기도 저기 양자운의 그 기주 자매, 양자운이 쓴 그 기주 자매 보면은 뭐라고 했냐면 악양시도라 하니, 악양이 이 도읍지라라고 하였으니 개 분수 주로 태원하여, 대개가 분수가 태원에서 나와서 경어 태악하여, 태악을 지나서 동리부 하하니, 동쪽으로 하수로 들어가니 이것이 곧 바로 분수를 인도하는 곳이라. 곽태산, 곽진. 그 다음에 6장에 보면은 담회의 저적가사, 이를 지로 읽으셔야 되겠죠. 이거는 자 지적하사 지우 형장하시다. 그러니까 담회라고 하는 이 지역에서 마침내 공을 이루었다. 공을 이루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옹주에 있는 바로 치수 사업에, 그죠? 옹주가 아니라 기주죠. 제도가 있는 기주에 바로 치수 사업을 이루고, 그리고 이루어서 이제 제도의 물을 다 뽑아내고, 그 다음에 그 모든 물들이 형수와 장수에 이르도록 하였다, 이런 뜻이겠죠. 그 담회는 지명이니, 지리지에 보면은 한 해 군에 회연이 있다라고 하였으니 지금의 송나라 때로 보자면 회주가 이곳이고, 증시왈 담회는 평지니 당제 맹진지 동하고 태행지 서하니, 맹진의 동쪽에 있고, 그다음 태행이라 태양산이죠. 태양산의 서쪽에 있으니, 그 다음에 협수 출호 기서하고, 협수가 그곳에서 나오고, 협수가 그 서쪽에서 나오고, 그 다음에 기수가 출호기동이라, 기수가 그 동쪽에서 나오느니라. 그 다음에 바야흐로 홍수 횡산 양능지 시, 홍수가 산을 넘고 그 다음에 구릉을 넘을 때에 평지에 치공위 나니라. 그럴 때는 평지에서 공을 이루기가 어려움이 되느니라. 그러므로 지적이라. 그래서 마침내 그 평지에서 공을 이루었다라고 하는 지적이라라고 하였느니라. 형수, 아니 이때 형이 아니라 횡자를 가야 되네요.
횡수와 장수는 자, 물 이름이니 횡이라고 하는 것은 옛적에 그 횡자로 쓰인 것이라 그래서 형이라 하지 않고 횡이라 읽는다 이렇게 되죠. 물이 지금 왜냐하면은 물이 우리가 제도에서 북쪽에서 아래로 이렇게 내려가는 게 아니라 전부 다 어떻게 돼 해서 동쪽으로 빠지죠. 그러니까 횡이라 이렇게 읽으셔야 됩니다. 옆으로 빠지니까. 그래서 횡자니 지리지에 보면은 장수가 둘이 있는데 하나는 상당군 점현 대승곡에서 나온다라고 하였으니 지금으로 보자면 평정군 악평현 소산이라 악평에는 작은 산이라 이름하여서 청장이라 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출토 상당군 그 다음에 장자현 녹곡산에서 나온다라고 하였으니 지금의 노주 장자연 발구산이라 자 이름을 탁장이라고 하였느니라 또 하나는 바로 탁장이라고 하는 곳 역도원이 말하기를 요거 좀 보니까 아까 회석 빠졌습니다. 탁장이 된다라고 밑에 보면 역도원이 바로 횡수가 된다라고 하고 또 이르기를 또 자, 글자는 또 형수라고 쓰고 또 일단은 횡수라고 이렇게도 쓰는 거죠. 라고 하였으니 동쪽으로는 업당에 이르러서 그 다음에 청장 아까 청장이라 그랬죠. 청장과 합하고 동북쪽으로 저 부성에 이르러서 그 다음에 북쪽으로 하수로 들어가느니라. 업당은 지금의 노주 서편이고 부성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의 정원군 동광현이라. 그 다음에 또 저 상흠이라라고 하는 사람, 상흠이라라고 하는 사람은 그 우리 지난 시간에 그 춘추에서 수경주 한번 봤었죠. 바로 이는 수경의 원저자입니다. 수경의 원저자님 바로 상흠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두 개의 그 장수는 이원이 하류 상합하여 바로 물의 그 근원을 달리하면서 아래로 흐르다가 서로 합하여서 그 다음에 중가운데 합쳐서 함께 바다로 들어간다라고 하였고 당나라 사람도 또한 당나라 사람 그러면 이제 공영달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 서경정의에 저는 서경정의가 아니라 상서정의가 되죠. 상서정의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상서정의에서는 뭐라고 했느냐 공영달은 또한 바로 장수가 능히 홀로 저 바다까지 이른다라고 하였으니 청이 그래서 혼자 이르니 하수로 이제 이르는데 그래서 청하여 그죠 청하여 도랑으로 삼았다. 그러니까 바닷물이 지금 그 위에 있는 물들을 빼 가지고서는 바다까지 이르게는 도랑이 되었다라고 하면서 푸른 입하자는 하수로 들어갔다라고 말하지 아니한 것은 대개가 우지도하에 우가 하수를 인도함에 이때는 강수라고 읽으세요. 강수를 우리가 홍수라는 강수로부터 이렇게 강수로부터 바로 대륙으로 하여 대륙이라는 땅을 지나서 그 다음에 갈석에 이르렀다가 바로 이제 바다로 들어간다라고 하면 바다로 들어가서 그 다음에 본수 서산하고 그 다음에 그 본래는 서산을 따라서 그 다음에 동북쪽 아래로 그죠 아래로는 동북쪽으로 나아가느니라. 서산을 따라서 아래쪽으로 동북쪽으로 가느니라. 주나라 정왕 5년에 보면은 하사 영역하니 그죠 하수가 저 영역 땅으로 옮겨지니 즉 점천이 동이로되 물길도 자꾸 변하죠. 시대에 따라 변하니까 점차 물이 옮겨가면서 동쪽으로 갔는데 한나라 초기에는 장수가 오히려 하수로 들어갔더니 그 뒤에 하수가 다시 날마다 동쪽으로 옮겨가면서 마침내 장수와 그죠? 마침내 그 장수를 취했다라니까 장수를 만나는 것이 더욱더 멀어졌느니라. 그래서 그 흠시니까 바로 상음이죠. 상음 때에 이르러서는
하수가 태비산으로부터, 그죠? 하수가 그 태비산으로부터 그 내려와서, 그러니까 흘러 내려와서 입이 고도하여,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옛 길이 아니어서 이 장차 입해이라. 그래서 장수가 스스로 자연스럽게 바다로 들어갔느니라. 그러므로 그 상음과 바로 공영달이 말한 바가 바로 이와 같으니라.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특히 지리 같은 경우는 옛 지명이 옛날에는 이러이러했더라라고 하는 것을 오늘날까지 그러그러하다라고 얘기하기가 힘들죠. 왜냐하면 물길이라고 하는 것이 위에서부터 상류로부터 흙 같은 게 떠내려오면서 계속 물길은 바뀌는 겁니다. 그 현대사회에 들어와서는 엉뚱한 저 4대강 사업도 해가지고서 막 물길도 막 나누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 그 항상 지리 관련해서는 시대에 따라서 쭉 변동되는 상황들을 같이 한번 봐야 된다라는 뜻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와 같이 이제 그 기주에 대해서 치수 사업을 다 마쳤습니다. 마치면은 그 땅에 우리가 공이라 그랬으니까 부세를 해야 되겠죠. 부세를 하고 공무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라고 하는 것들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토질부터 조사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궐토는 흙덩이 괴자죠. 백괴요. 그러니까 흙덩이 괴가 아니라 양이구나. 백양이요. 그 흙은 희고, 양이라 그러면은 흙덩이가 아니라 이 부스러기가 되는 거죠. 부스러기, 이렇게 토양이라라고 표현할 때는, 토양이라 표현할 때 양입니다. 그러니까 그 밑에 한공시왈 그러면 공안국이 되겠죠. 한나라 때 공안국이 무괴, 덩어리가 없는 것을 바로 양이라, 그죠? 그러니까 부드러운 흙이라 이렇게 표현했고, 안시왈 유토왈 양이라, 부드러운 흙을 바로 양이라 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기주의 땅이 북쪽에 있지만은 주로 희고 부드럽다. 아무래도 흙이 전부 다 흰 건 아니죠.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것, 대표적으로 말한다 그러면 대체로 흰 흙이 좀 많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하시왈 주관 대사도가 주나라 관직 가운데 바로 대사도, 지관사도 편에 나오는 거죠. 대사도에 보면은 변, 심유, 이양지, 물하여, 그래서 12개의 흙, 그죠? 흙도 12가지의 그 흙으로 분류를 하여서 이지 기종하여,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그 종자로서 이교 가색 수해하고, 그래서 이제 그 토양을 분별하는 것은 그럼 이 땅에다 어떤 종자를 심는 것이 적합할 것인지를 아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땅을 그 12개의 그 땅으로 이렇게 나눠지는데, 그 중에서 그래서 거기에 맞는 그 종자예요. 그래서 그 종자를 알고서, 거기에 적합한 종자를 알고서 백성들에게 가색하고, 그죠? 심고 거두고, 그 다음에 수예라고 하는 것은 이제 나무 같은 거 심는 거죠. 그래서 나무를 심고, 그 다음에 이것을 기르는 것들을 가르치고, 그 다음에 이 토균지 법으로, 그 다음에 이제 땅의 그 고른 법으로, 땅을 이제 이렇게 해서 쭉 나눠주고, 균등하게 하는 법으로서, 그러면 이제 그 땅의 토질에 따라서, 어떠냐에 따라서 생산량이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는 거죠. 특히 그 땅에서 뭐가 더 잘 나오고 하니까. 그래서 변오물 구등하고 그랬습니다. 5가지 물건을 분별하여서, 기본적으로 그 대표가 되는 5가지 물건을 분별을 하고 9등급으로 나눴다라고 하는 거니까, 9등급은 기본적으로 모든 물건을 상중하로 나누고요. 그 중에서도 최상 상중하, 다시 상중하 이렇게 나누는 겁니다. 다시 상중하 나니까 전체적으로 9등급에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오물을 5가지 물건들을 9등급으로 나누고, 그 다음에 제천하지 지정이라 하니, 그래서 천하에 그 지정할 때 정은 바로 우리가 부세하는 것이 되는 거죠. 토지세입니다. 부세, 지정, 그 토지세를 정하였으니, 토지세를 정하였다라고 했으니, 부교민 수예와 무릇 백성들에게 심고 기르는 것을 가르치고, 그 다음에 인지 제공은, 그리고 그 땅으로 인하여서
거기에 맞는 그저 곡물들을 제정하는 것은 고 불갑을 서너 변토야라. 진실로 가히 먼저 그 땅을 분별하지 아니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기본적인 농업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토질이 어떠한가를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야 거기에다가 백성들을 하여금 뭘 심고 하는 것이 가장 적합한지를 가르쳐 주고, 그리고 그 토질에 따라서 부세에 상중하를 매기는 거죠. 상중하를 매겨서 해야 되는 거지. 무조건 너네 똑같이 한다 그러면은 이거는 원성이 굉장히 높아지겠죠. 그러나 토지 의유이하니, 그러나 토지에 마땅한 것은 바로 둘로서 하였으니, 자, 둘로서 하는데 백은 이변 기색이요. 그러니까 토지가 어떠한지라고 하는 것은 일단 그 색깔을 본다. 색깔로 분별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기주 같은 경우는 색깔이 희다라고 하는 그 색을 분별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흑덩이가 아니라 그죠? 토양이라고 하는 것은 이변기 성녀라. 그럼 그 토양의 성질이 어떠한가? 그러니까 토양의 색과 토양의 성질을 가지고 분별하는 것이라. 그리고 이제 거기서 나오는 곡물의 상황을 쭉 보는 거죠. 그리고 난 뒤에 이제 기본적으로 3등급, 그래서 9등급으로 나누는 것이고, 대개가 초인 분양지 법의 초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그 풀이니까 우리가 뭐라고 하냐, 농작물이 되겠죠. 농작물을 관리하는 사람을 지금 초인이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관리 가운데 농작물을 관리하는 초인이 분양지법, 다시 말해서 그러면 똥분자니까 그 토양에다가 거름을 주는 법을, 그죠? 거름을 주는 법을 관장을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면은 성강 용우하고 그랬습니다. 흙이 붉고 좀 단단할 때는 거기다 뭘로 거름을 주면 좋으냐면은 솥뼈다귀를 거름으로 준다 이겁니다. 소를 다 주는 게 솥뼈다귀를 갈아서 주고, 그 다음에 적재 그럼 대체로 붉은색이 되겠죠. 간색이 되고, 앞에 있는 성강이라고 할 때는 붉을성은 말의 털이 붉은 색깔이니까 좀 누러면서 붉은색이 많이 도는 것이 되겠죠. 그 다음에 적재라고 하면 정말 붉은색이죠. 약간 검은색 또는 붉은색 정도니까 적재는 바로 양뼈다귀를 쓰고, 그 다음에 분양이라 그러면은 잘 썩은 흙이 되는 거죠. 조금 잘 썩은 이런 흙 같은 경우에는 미이니까 큰 사슴뼈를 쓰고, 그 다음에 갈택이라 그러면은 좀 너무 마른 땅인가요? 갈택. 마르거나 목마를 갈자죠. 갈택인 경우에는 마른 땅 같은 경우는 작은 사슴뼈를 쓰고, 쓰는데, 갈택이 맞죠? 마른 늪에다가 분양 그러면 기름진 땅일 경우는 큰 사슴뼈, 갈택이라 그러면 이제 늪지에서 뭘 키울 때 그 마른 늪일 경우에는 작은 사슴뼈를 쓰니, 분치 전주에 거름을 주는데 각인 색성하여 그 토양의 색과 성질로 인하여서 이 변기 소당 용례라. 그래서 그 마땅히 쓸 바를 분별해야 하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오랜 세월 동안에 만약에 우리가 산성화됐다 그러면 요즘에는 뭘 갖다 요즘엔 무작정 비료 뿌리나요? 석회 뿌리죠. 산성화된 땅은 석회로 해서 이제 중화를 시키고 여러 가지 하는데요. 예전 사람들이 농사를 짓는데 얼마나 신경을 썼는지 무슨 뼈 갈아놔라 이렇게 표현했죠. 요즘에도 농토도 조금 안 좋으면 위에다가 한번 덮죠. 황토, 객토한다 해서 황토 한번 쭉 덮어가지고 다시 기름지게 만드는 방법이 있는데요. 증시왈 기주지 토 기계 백양이리오마는, 기주의 땅이 어찌 다 흰 흙이겠냐마는 운연자는 그러하다라고 한 것은 토해지법이 종기다자 논냐니라. 그 흙이 모여있는 것을 우리가 분별할 때 그 기본적으로 가장 많은 것을 따라서 논하는 것이라. 그러니까 그 지역의 땅이 어떤 종류가 제일 많으냐에 따라서 많은 것을 대별해서 나머지를 정한다라는 겁니다.
그 오물 관련해서 여기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오물 268쪽이에요. 자, 아까 그 구등은 상중하에서 다시 이제 상중하 나누는 것이고, 자, 오물이라고 하는 것은 줄의 지관사도편에 나옵니다. 이 천하 토지지 도로 천하의 그 천하의 토지의 그 뭐라고 표현해야 돼? 토지를 도모하는데, 그러니까 토지의 그 지도로서 주지, 구주지, 지역, 광윤지, 수하고, 그러면 구주의 지역에 넓고, 그죠? 넓이의 광윤이니까 그 넓은 지역을 우리가 수레바퀴 타고 쭉 가는 거죠. 그러니까 넓이의 그 얼마나 넓은 땅이 얼마나 있는지를 두루두루 알고, 그러니까 천하의 토지의 지도해야 되겠네. 그래서 토지의 지도로서, 그러니까 지도라는 것이 아주 오래전부터 당연히 작성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우리가 뭐 김정호가 뭐 대동여지도 만드는 걸 가지고 무슨 나중에 뭐 이제 그거는 뭐 이제 뭐죠? 국가의 기밀을 뭐 유출시켰다 이 내용인데, 실은 그것보다도 뭐예요? 정적 제거하는 한 방식으로 썼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미 지도는 뭐 어떤 경우든지 기본적으로 마련해 두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토지가 얼마나 넓은지, 그죠? 이 수를 다 알았으니, 그래서 그 지도를 보면은 뭘 할 수 있냐면 산택과 천택과 구릉과 분연. 분연 그러면은 분연 조금 이따 나오니까요. 그때 보기로 하겠습니다. 분연이라 그러면은 물가를 보면 그 밑에 맨 밑에 두 번째 줄 보면은 네모칸에 수에, 그죠? 물가를 분이라 하고, 그보다 그 물가보다 아래 낮은 곳을 바로 연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 자, 분연과 원습, 그죠? 원습, 높은 곳은 원이라 하고 아래 습지를 습이라고 하면서, 그 다음에 원습의 그 이름과 물건들을 앞에 맨 옆에는 분별을 하고, 그리고 나서 반국과 나라와 도읍지와 그 다음에 시골의 수를 또 분별을 하고, 그러니까 전체 천자가 다스리는 반국은 얼마가 되는지, 도시, 그 다음에 시골 등등등 쭉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제 기강이 구봉지하고, 그 다음에 바로 이제 그 서울과, 그러니까 그 서울 경기 지역이 되는 거죠. 그 경기 지역의 그 들판들을 그 경계를 짓고, 그 다음에 거기다가 그 각각의 이제 도랑으로서 봉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 땅을 정전법에 의해서 나눠주니까, 그럼 정전법 따라서 물길이 흐르도록 해야 되니까, 그래서 물길 따라서 그 도랑 따라서 봉해주고, 그 다음에 설기사직지 유가 돼. 이거 퇴? 사직의 울타리 울타리, 사직의 울타리를 그 다음에 설치를 하고, 그리고 그 땅에, 그죠? 전주니까 그 땅에 알맞는 것을 거기다 심느니라. 그러니까 사직에 보면은, 이게 제가 울타리 견자를 읽어야 될 것 같은데요. 견자, 유자. 조금 이따 찾아보고, 글자상으로 유자죠, 옆에. 조개패자인가요? 아래가? 그럼 일단 유를 읽어 놓으세요. 그래서 그 다음에 사직에 그 울타리를 정해 놓고, 그 다음에 사직에는 나무를 심는데 뭐냐면 그 땅에 가장 적합한 것, 전주 그랬죠? 그 땅에 주된 것을 심는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라에는 사직에 뭘 심었고, 하나라에는 소나무. 은나라는 참나무. 아닌데요. 주나라는 율, 은나라는 소나무 써요. 그 다음에 하나라는 잣나무 썼죠. 하나라는 잣백, 잣나무를 쓰는데 다 뭐 했느냐? 그 나라 전주죠. 그 땅에 가장 주된 것을 심었다 그랬는데, 누가? 제여가, 애공이 왜 밤나무를 심습니까? 그랬더니만은 뭐라고 했다? 전율케 하고자 하는 겁니다. 요 얘기했었죠. 전율케 한다. 그 얘기는 뭐 거의 틀린 것도 아니라 그랬죠. 왜냐면은 전쟁을 할 때
사직을 갖고 나가죠. 사직이 신의를 갖고 나갑니다. 그래서 전쟁을 하고 이제 공을 세운 사람이거나 아니면 잘못한 사람들 상 주거나 벌을 줄 때 바로 이 신의를 앞에다 놓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전율이라 표현했는데 그걸 보고 어쨌든 시끌시끌 했었죠. 제자들 사이 시끌시끌하고 야, 저런 엉터리 같은 놈 어딨냐 하니까 공자가 했던 그 유명한 말씀 뭐라 그랬어요? 먼저 성사라. 이미 이루어진 일이라 더 이상 이거에 대해서 불설하며 그랬죠. 그 다음에 이미 다 된 일이라 수사라. 그 다음에 이제 다 지나갔는데 뭐 임금한테 다시 가서 간하느냐, 간할 필요 없다. 나중에 자연스럽게 만나게 되면 그때 하게 되고, 그 다음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계속 제 욕하니까 기왕이라, 야 벌써 다 지나간 일이라 더 이상 뭐라고 나무라지 말라 물군이라 라고 했던 그 유명한 표현이 바로 이 전주를 가지고 표현한 거죠. 그러니까 사직에 심는 것은 바로 그 땅에 가장 주된 것들, 적합한 것들을 심는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8장에 보면은 기, 부는 유상의 상이니, 그 다음에 섞을 착자죠. 착하며, 기, 저는 유 중의 중이니라. 그러면은 궐저는, 궐부는, 그 붓에는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아까 하얀, 흰색에다가 그 다음에 토양이 좋다, 그지 양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흙덩이는 없고 순수하게 토양이 그저 보들보들한 흙입니다. 그러니까 부세를 할 때는 최고로 좋은 땅이니까 상의 상이 되는 거죠. 아까 9등급의 최고의 상의 상이 되고, 그런데 상의 상인데 또는 섞기도 하고 라고 하는 것은 1등급 가운데에서 1등급에 뭐 상중하가 있으니까 그 이제 여러 가지 또 지역에 따라 조금 또 달라지니까 그래서 섞기도 하고, 그 다음에 궐전은 그 전은 중의 중이니라. 전을 아까 우리가 전은 5등급 표현했나요? 오물의 9등급이라 표현했는데 여기 보면은 중이니까 중의 중이라 그러면 이렇게 되죠. 중이라 그러면 상중하가 되죠. 상중하가 되니까 자, 상중하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이렇게 됩니다. 5등급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전은 중의 중이니라 이렇게 표현했는데 부는 전 소출 공미 구 병거지류라. 그러면 전에서 나오는 바 소출하는 바로 그 곡식과 쌀과 그 다음에 병거의 종류이라. 정전법으로 하니까 정전에 그 전에 어느 정도마다 또 뭐예요? 그 수레와 그 다음에 갑옷과 말과 이런 것 등등을 그 부세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전에 부과하는 정전법에 근거해서 각 그 정전별로 부과하는 바로 공미와 병거의 종류를 말하는 것이고, 착이라라고 하는 것은 섞음이니 이를테면은 부는 제1등급인데 그런데 착출 제2예라 그러면 섞는다니까 제2등급까지도 섞어서 제2등급이 나오기도 하고, 왜냐면 제일 위쪽하고 이렇게 하면 대체로 그 상등의 상등급이니까 어쨌든 섞어서 뭐 중등급도 나올 수도 있다 이런 뜻이죠. 그 다음에 저는 중의 중이니까 제5등급이라 요렇게 항상 해서 하면 됩니다. 하 같은 경우 상중 하 요렇게 나눠서 9등급까지 내야 되니까 5등급이고 5등급이니 부고 전 4등자는 그럼 부세는 전에 4등급보다도 높고, 부세는 전에 부세는 전보다도 4등급이 더 높고, 왜냐면 아까 상등급이었죠. 1등급이었으니까. 그런데 그리고 또 이렇게 높은 것은 부세를 높게 한 것은 지광이 인주야 일세라. 왜냐하면 땅은 굉장히 넓은데, 그죠? 땅은 넓은데 인주 그러면 사람이 뭔가요? 많다 이 소린가요? 사람이 많기 때문이라 조밀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주밀하다. 사람이 두루두루 많다. 왜냐하면 여기가 지금 도읍지가 있는 곳이죠. 천자가 계신 도읍지가 되기 때문에 그러면은 자, 땅의 농사보다도 사람이 만드는 수공업자들이 더 많게 되죠. 그죠? 수공업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병거 같은 경우가 주로 많이 만들어질 겁니다. 그래서 땅은 넓고, 왜냐면 특히도 기주 같은 경우는 천자가 계신 땅은
저 뭐예요? 보통 천자가 계신 땅 제일 넓고 천자 자체가 쓰는 것이 천리가 되는 거죠. 천리의 땅이 있으니까. 그래서 땅은 넓고 사람은 많기 때문에 부세가 가장 많고 많기 때문에. 그 다음에 임시왈 기주 선부 후전자는, 기주는 부세를 먼저 하고 전을 나중한 것은, 왜냐하면 기주 같은 경우는 왕기지 진이 왕의 그저 도읍지 서울이 되는 거죠. 서울의 땅이니 천자 소자치라, 천자가 그저 스스로 다스리는 곳이라. 그래서 병녀, 장포, 원전, 칠림, 지류이, 정진이. 그래서 아울러서 거기다 장포, 장포의 장은 뭐예요? 장포의 장이라 그럴 때 장은 뭐 만드는 거예요? 곡식 심는 곳을 장이죠. 포 그러면은 남새밭. 그 다음에 원 그러면은 과실수. 그죠? 전 그러면은 농사 짓는 곳.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칠림이 있죠. 그러니까 그 칠 같은 경우는 옛날에 용도가 굉장히 다양하니까, 그래서 그 그러니까 그 숫이 아니라 그 칠림 같은 경우 특별히 국가에서 칠칠하는 그 곳들이 많으니까, 그래서 칠림을 숲을 이렇게 다스리는 종류가 그것을 함께 하면서 거기에다가 다 부과를 하니 여주관에, 그러면 주례에 있는 그 이건 지관사도편에 나오는 내용인데, 지관사도편에 보면은 제사 소제부는, 그러면은 제사가 소제부, 그죠? 부과하는 것은 바로 비진 출어 전례라. 그러면은 온통 저 농토에서만 부과하는 것은 아니라라는 거죠. 농토에서만 나오는 것만은 아니니라. 그러므로 이 부소구 궐토지 하여, 그래서 부로서, 자 부세라고 하는 것으로서, 부세는 보통은 그 땅 아래에다 속하게 하고, 그죠? 부세로서 그 땅보다도 지금 다 아래로서 하고, 나머지 주는 그래서 다 전지부예라. 나머지는 이제 주로 농토 위주가 되니까 전부 다가 전에다가 부세하는 것이라. 그러므로 선전이 후라. 나머지 주는 먼저 전을 먼저 얘기하고, 이제 나중에 보면 나오겠지만은 그 다음에 부세를 말 썼느니라. 또 살펴보건대 구주의 9등급의 그 부세는 개, 매주, 세입 총수를 다 매주마다, 그 다음에 세입의 총수를 이 구주 다과로 상교의 위 구등이요. 구주의 그 많고 적음을 가지고, 그죠? 구주마다 그 많고 적음을 가지고 서로 비교하여서 9등급을 삼은 것이고, 그러니까 이제 전체, 온 나라 전체를 통틀어서 삼는 것이고, 비시 등전이 채기 출시 등 부예라. 그래서 이 등급의 전으로서, 그 다음에 시 출시 등부, 이 그 전의 등급을 가지고서는 이 등급을 가지고 부의 등급을 내는 것은 아니니라라는 겁니다. 그 상황에 따라서 다른 거죠. 그러니까 부라고 하는 경우는 특별히 물건 같은 경우에 해당되는 거니까, 그는 그 지역적 특색에 맞추는 것이지 전을 기준으로 해서 뭐 한다라는 건 아니고요. 그런데 기독 불언 공비자는, 그런데 기주만 홀로 공비라고 하는 것을 말하지 않는 것, 별도의 곡물과 패백이라는 거죠. 패백은 광주에다 담는 거니까 그 지역의 특산물을 담는 것인데, 비를 말하지 않은 것은, 왜냐 기는 천자 복내지 땅이니 천자를 봉한, 그죠? 천자가 직접 다스리는 그 복내의 땅이니 무소사어 공비라. 특별히 공비를 납품할 일이 없죠. 그래서 그 곡물과 그 다음에 그 패백을 별도로 그 섬길 바가 없느니라 이렇게 표현했네요. 그 다음에 항위 기종하며 대륙 기작하니라. 항수와 위수가 이윽고 따르며 대륙이 이윽고 일어났느니라. 그러면 착했다는 건 농작물 작물을 심게 되었다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마침내 이제 모든 물을 다 다스려서 마침내 대륙에서 그
그 농사를 짓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그 대륙이라는 게 그냥 대륙 아닙니다. 중국 전체 대륙이 아니라 기주에 있는 큰 땅이죠. 큰 그 농토를 표현하는 겁니다. 밑에 구체적으로 이 지명이 나오는데요. 자, 여기서 지금 항하고 위라고 하는 것은 이수의 명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항수와 위수라고 하는 강물 이름입니다. 항수는 지리지에 보면은 출상산군 상곡양현, 상산군 상곡양현 항산 북쪽 계곡에서 나온다라고 하였으니 제금 정주 곡양현 서북쪽에 있는 항산에 있느니라. 동쪽으로 입 구수라, 동쪽으로 저 구수로 들어가느니라. 그 다음에 설시가 말하기를 동류합 구수하여. 그런데 결국 같은 얘기죠. 동쪽으로 흐르다가 구수와 합하여서 그리고 영주 고양현에 이르러서 입 역수라, 역수로 들어간다라고 하였고, 조씨는 지금의 항수는 서남 유하여 서남 쪽으로 흘러서 진정부 행당현에 이르러서 동쪽으로 이부 자수하고, 그죠? 동쪽으로 흐르다가 자수로 들어가고, 또 남쪽으로 흐르다가 이부 횡수로 들어간다라고 하였으니 고경이라. 옛적에 지나간 곳은 아니니라. 위수는, 그러니까 물길이 달라졌다라는 얘기죠. 위수는 지리지에 보면은 그 상산군 영수현 동북쪽에서 나왔다라고 하였으니, 즉 금진정부 그 다음에 뭐예요, 영수현이니 동쪽으로, 그 다음에 호타하입니다. 동쪽으로 호타하로 들어가느니라. 호타하로 들어가느니라. 설씨가 말하기를 동북쪽에서, 그죠? 동북쪽으로 호타와 합하여서 그 다음에 과신안군하여 그 완군을 넘어서, 과신, 그죠? 안군을 훌쩍 더 넘어서, 아니 신안군을 넘어서 역수로 들어간다라고 하였느니라. 그 다음에 아까 항수, 위수, 기종이라, 종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제 그 길을 따르는 이라까, 물길을 따르고 이거죠. 대륙이라고 하는 곳은 손담이 말하기를, 아니 손념이 말하기를 거록의 거록 북광 아택이라 하니, 거록의 북쪽에 있는 광아택이라라고 하니, 광아택이니 하수가 지나가는 바에 물이라라고 하였고, 정시왈 거록이라라고 하는 것은 고화, 옛적의 하수와의 거리가 절원이라 그랬네요. 매우 멀다 그랬죠. 저런 그런 매우 머니 하, 미상, 그 다음에 경, 형이 행하니, 하수가 일찍이 형 땅을 지나서 가지 아니했으니 거록의 광하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물이 아니니라. 어쨌든 거록이라고 하는 지역이 어쨌든 대단히 넓은 땅이 있고, 그래서 그 땅에서 농사를 지었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그 다음에 뒤에 보면은, 이하에 보면은 아까 여기 지금 대륙이라고 하는 것을 누가 일부는 지금 물이라 지금 표현한 내용이죠. 그래서 거록에 있는 광하는 시수라. 이건 물이 아니라, 물이 아니니라 이 표현입니다. 뒤에 있는 그 이하가 좀 더 잘 뒷받침을 해주는데 보면은, 이하를 살펴보건대 고평, 땅이 지대가 조금 높으면서 평평한 땅을, 그저 그 평원을 바로 육수라라고 하니, 이제 육수라라고 하는데, 여기서 대륙이라 이런 것은 사무산부하여 광연평지라. 그런데 지금 그 기주에 있는 대륙이라라고 하는 것은 사방으로 산이 없다라는 거, 산이나 언덕이 없어서 아주 넓고 넓은 평지라 그랬죠. 그래서 대개가 우하 자 전상이 북으로, 자 우의 그 우가 우임금 때이죠. 우임금 때의 하수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지역입니다. 전주와 상주의 그 북쪽으로부터 자행서산지 록이라, 저 서산의 살록, 그죠? 기슭으로 감으로, 그러므로 반마,
왕횡, 반 그러면은 반고에 반자를 쓰고요. 그 다음에 사마천에 마라고 이렇게 보통 줄여서 씁니다. 반고와 그 다음에 그 한서를 쓴 반고, 그 다음에 사기를 쓴 사마천, 그 다음에 왕횡이라라고 하는 사람, 그 역시 전한때 학자이고 고문상서에 그 주석을 다룬 사람인데요. 그 왕행이라고 하는 사람은 계위, 제지, 고지하니 다 고지가 된다라고 그 기록하였으니, 즉 고하지 제, 구, 기로 2급 고강지 남까지 솔계, 천서산 종지 행이라가 급기 2과 신강지 북하니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옛적에 하수는 폐주와 기주에 있고, 그리고 고강의 남쪽에 미치어서 다 뭐냐면 서산의 종지니까 그 발꿈치니까 맨 아래쪽 이렇게 되겠죠. 서산의 맨 아래쪽을 뚫고서 지나가다가, 그리고 이미 신강의 북쪽을 훨씬 지나서, 신강의 북쪽까지를 훨씬 지나니, 즉 서산의 새가 끊어져서 광연 사평일세, 그래서 중간에 끊어져 가지고 아주 넓게 사방이 평평하기 때문에, 그래서 차지라 이로써 이러한 땅으로서 위지 대륙이라, 그래서 대륙이 된다라고 대륙이라고 이런 것이니, 내 여 하문 북지 대륙자 합이라. 그럼 아래 문장에 있는, 그래서 그 북쪽으로 대륙에까지 이르렀다라고 하는 문장이 나오는데, 그 문장의 뜻과 합하느니라. 그러므로 지금 보면은 수나라 때 조씨가, 이게 수나라 때 그 지금 수나라의 조라고 하는 지역을, 조라고 하는 주라고 하는 지역인데요. 조라고 하는 지역을 소경으로 고쳐서 그래서 나중에 대륙현이라고 하였고, 그 다음에 당나라 때에는 또 녹성을 갈라가지고 육호년하니 6호년을 두었으니, 다 의 거록지 대륙이 불려 하응하여, 다 전부 다가 거록의 대륙이 하수와는 바로 응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또한 그래서 향북지지, 향북이 아니라 향북 지명어를 읽어야 될까? 저 북쪽을 향하는 땅에서, 북쪽을 향하는 땅에서 찾았으니, 두와 이길보라고 하는 사람들은 형주와 조주와 심주인 이 세 주가 다 대륙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느니라, 얻었다라고 하는 것을 두루두루 이제 찾아서 얻게 되었느니라. 그래서 지은이가 가경친이, 그래서 가히 다스려서 밭을 갈았다라고 하였으니, 그러니까 기작이라. 지금 그 구장에서 보면 대륙을 기작이라 그랬으니까, 그래서 농사짓게 되었다라는 이 뜻으로 지금 썼다라는 거죠. 그래서 경치하라. 항수와 위수는 수소이 지원하고, 물길은 지금 작은데, 지금 지원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물길은 작지만은 땅이 멀다 그러는 건 무슨 소리겠어요? 넓다 뜻이겠죠. 땅이 넓고, 그래서 대륙이라고 하는 것은 지평이 근하라. 대륙이라고 하는 것은 땅이 평평하면서,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저 하수와 가까워졌느니라. 하수와 가까워졌다는 건 굉장히 넓다라는 소리죠. 그러므로 기공어 전부지 후라. 그래서 그 공을 이룬 것은 바로 그 전부의 바로 뒤이라 그랬으니까, 전과 여기 제가 그 해석 조금 거기도 바꾸세요. 그 보면 그 대륙의 땅은 평평하지만 하수와 가까움으로 전과 부의 그러니까 공 이렇게 돼요. 전과 부에 대한 그 공을 이룬 뒤라, 그렇게 봐야 되겠죠. 전과 부의 공을 이룬 뒤에, 그러니까 나머지 땅들 다 해놓고, 그리고 난 뒤에 이제 우리가 대륙을 다스려서 농사를 지은 것이고, 여씨와 런 평수토어 전부지 전자는, 전부의 전에 평수토 한 것은 해 대하고, 그 해가
매우 커서 그래서 먼저 마땅히 다스린 것이고, 그 다음에 전부의 뒤라고 하는 것은 그 해가 졌기 때문에 서서히 다스렸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도인은 가죽옷을 입었도다 라고 하는 요 내용은요, 그 도라고 하는 것은 해곡, 바다에 굽이진 곳을 도라라고 표현하고, 해도의 이라고 하는 것은 피복하여 내공야라. 이제 이렇게 두루두루 천을 다 다스리고 각 지역에 있는 사람이 와서 뭐예요? 공물을 바치겠죠. 그런데 저 바닷가에 있는 그 도이 쪽의 사람들이니까, 도이니까 어떻게 돼요? 동이족 쪽이 되겠죠. 동이족의 저 바닷가, 그러니까 중국어로 표현하자면 동해가 될 것이고, 우리로 표현하면 황해 쪽의 그 위쪽 사람들이, 그러니까 어디 쪽일까요? 바레만 쪽 사람들이 바로 이제 가죽옷을 입었도다. 이거 입었도다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들이 와서 공물을 바칠 때 보니까 이렇게 입었더라 그러면서 그 사람들의 지금 풍습을 얘기한 겁니다. 그 다음에 11장에 보면은 협우 갈석하여 이부와 하니라. 오른쪽으로 갈석을 끼고 하수로 들어가느니라 그랬는데, 이 갈석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은 중국에 보면 바레만 쪽으로 해서 뾰족하게 다 하나 이렇게 나온 거 있죠, 바위. 지금 이쪽 지도에도 지금 보이는데, 여기에는 지금 땅 형태로 돼 있는데요, 갈석이 지금 산으로 돼 있죠. 조금 요거 할 때는 지금 산이고, 지금은 이쪽도 바다로 다 메워져 가지고 지금 바위 하나만, 우리 그 동해 바다에 보면 뭐 하나 이렇게 나와 있는 거 있죠. 그 비슷한 방식으로 바위 하나만 지금 우뚝 서 있는 모습인데, 그래서 지금 이 갈석이 어디냐 가지고서는 학자들 사이에 그 의견이 분분한데, 그 밑에 있는 겁니다. 갈석은 보면은 그래서 갈석을 끼고 하수로 들어가느니라 그랬으니까요. 갈석은 지리지에 보면은 제북평군 여성현 서남 쪽에 하구, 그죠? 하수의 입구의 땅이라라고 하였으니, 지금 평주의 남쪽이라. 기주의 그 북방에서 곡물이 오매 전부 다 어디 오냐면 북해로부터 하수로 들어오며, 그러니까 저 바레만 쪽 있는 데서부터는 그 다음부터는 하수를 타고 배 타고 지금 기주까지 들어와야 되겠죠. 하여서 남향서전하며, 그 다음에 그래서 남쪽을 향하다가 다시 서쪽으로 돌아서 가고, 그럴 때 갈석이 제기 우전 굴지 간이라. 그래서 갈석이라고 하는 것은 그 오른쪽으로 이렇게 굽혀진 곳에 그 사이에 있느니라. 그러므로 오른쪽을 끼었다라고 하였느니라. 그림 보면은 되겠죠. 앞으로 끼고서는 오른쪽을 끼고, 갈석에서 오른쪽 끼고 이렇게 이쪽으로 하수 쪽으로 내려오니까. 그 다음에 정시왈 기위 제도니, 기수는 제도가 되니, 동서남 삼면이 아까도 나왔었죠. 하수와 다서 타주 공부, 다른 주의 그 곡물과 부세가 개이 달하 위치라. 다 하수를 통해서 이르게 되느니라. 그러므로 차 3방을, 이 세 방향을 역불필수하고 굳이 꼭 쓸 필요가 없고, 아까는 지금 그 제도의 성이니까 다 이쪽으로 이르기 때문에 그런다라고 썼지만, 실은 하수를 따르니까 굳이 여기 그 세 방향의 경계를 쓸 필요가 없는 거죠. 그리고 기북경은 그 북쪽의 경계인즉 한나라 때 바로 요동, 그 다음에 요서가 되고, 요동과 요서가 되고, 그 다음에 우북평, 그 다음에 양현상곡의 땅이니, 그 물이 저 요수와 그다음 요하라고 해야 되죠. 요하와 유수와 그 다음에 아까 호타와 나왔죠. 호타와와 역수 등등은 다 그 가운데가 높아서 다 하수로 통하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반드시 어떻게 되면 북해로부터 한 뒤에야, 그죠? 북해로부터 한 뒤, 북해로 먼저 이렇게 가고서 그리고 나서 하수를 통해서 들어오느니라. 또 살펴보건대 역도원의 말을 살펴보건대, 여성의 부해에 지금 보면은 돌이 있는데, 그 있는 돌이 마치 용도 수십리요, 그 쭉 뻗은 그 길이 용도라고 하는 거. 용도 원래 골목길 용자가 되는데, 그 용도가 그냥 그 용도
골목길 용자니까 골목길 좁죠. 그러니까 좁고 긴 돌, 바로 아까 이 표현은 좁고 아주 긴 돌이, 이렇게 보면 좁고 긴 돌이 수십 리가 되고, 이렇게 굉장히 큰 그 돌이죠. 수십 리라 이렇게 표현했으니까. 그리고 당 산정 유 대석이, 그리고 그 산정에 있는 큰 돌이 마치 뭐와 같으냐면은 주형과 같아서, 그러니까 기둥과 같았으니, 자, 위소라고 하는 그 위소 삼국지를 쓴 오나라의 삼국지를 쓴 사람이고, 위소가 바로 갈석이라라고 하였느니라. 그 산이 옛적에는 하구해빈이라, 그러니까 하수의 입구 그랬으니까 바로 바다로 이어지는 입구가 되겠죠. 하수의 입구 바다 쪽에 있다라고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이지기 입공하더니, 그래서 그 공물을 드리는 바로 하도의 길이라라고 기록했으니, 누세 기구에 여러 세대를 지나가면서 이미 오래됨에 위 수소 점윤하여, 그러면은 물이 점차 침입하여서 그런 그 지역이 이부해하니, 그래서 바다가 되었으니 이 거한 500열이라, 이미 해안과의 거리가 500열이나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볼 때는 뭐냐면 저 바닷속에 돌멩이 하나만 그냥 불쑥 솟아나온 모양입니다. 그래서 전국책에 보면은 이 갈석제 상상군 구문현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 갈석이 상상군 구문현에 있다라고 한 것은 공명우동이요, 아마도 이거는 이름이 같은 것이고, 이 정시위 구문무차산이라, 정시는 구문에는 바로 이러한 산이 없다라고 하였으니, 지금 그 뭐 구문현에 있는 거, 상상군에 있는 건 아니고, 갈석은 지금 이미 이 지역은 지금 바다가 되어서 나머지는 다 물에 잠기고, 그 속에 있는 그저 우뚝한 돌 하나만이 지금 우리한테 지금 보이는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갈석산 하지 않고 그냥 갈석이라고 불리우는 곳이에요. 도의가 저 위쪽에 있죠. 그러니까 저 위쪽에 있는 사람들이 요 바래만으로 해가지고서 들어와서 하수 따라서 곡물밭으로 들어오더라. 그러니까 곡물밭으로 들어온 사람의 제일 먼 지역 사람을 들어서 지금 표현한 내용입니다. 좀 쉬워.